오늘은 BOG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를 할 때는 LNG 캐리어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LNG뿐만 아니라 LPG나 에탄이나 암모니아, 수소 이런 연료들에도 일부 개념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BOG가 무엇인가, 보이로프 가스가 무엇인가입니다. 천연가스가 액화를 시키면 기체 상태 대비해가지고 부피가 한 60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수소 같은 기체 연료들도 대부분 수백 배의 부피 감소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체보다는 액체 상태로 압축을 해서 저장해서 운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체 연료들이 대부분 끓는 점이 되게 낮아가지고 운반을 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생겨서 그 끓어서 생기는 기체를 보이로프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BOG 생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어, 여기 외부에서 오는 힛 잉그리스가 있습니다. 보온을 하더라도 완전히 단열이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열이 침투할 수가 있고 또 보온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어, 그 열이 이렇게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게 그 LNG가 흘러가는 배관들인데 이 배관들에는 뭐 제네럴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인슐레이션을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이너나 밸브나 이렇게 볼팅 포인트들 그리고 앵커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질 못합니다. 그래서 배관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비보온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외부의 열이 바로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힛 인그리스 두 번째로는 슬로싱 이펙트. 운항 중에 이렇게 슬로싱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 유체의 보일링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카고 리퀴드를 LNG를 퍼내는 펌프들이 탱크 내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고 펌프가 탱크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 카고 펌프 자체가 내부에 히팅 소스가 돼서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보이로프 가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 LNG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GTT사의 마크 3 타입 멤브레인 탱크 기준으로 하루에 BOG가 0.085%의 BOG가 발생합니다. 매일 선적된 카고의 0.085%가 기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돈으로 환산할 줄 몰라가지고 GPT한테 시켰는데 계산을 시켰더니 하루에 18,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반하려고 하는 화물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변한다라는 것만 해도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BOG 생성이 일단 뭐 비단 파이낸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크리티컬한 이유가 그 선박의 릴라이빌리티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BOG가 발생하면 탱크 프레셔가 올라가고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컨트롤 해주지 못하면 잠재적으로 탱크 럽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BOG를 매니징하는 것이 액화 연료 운반선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BOG를 처리할 거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기 방출입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어도 압력이 올라가서 가스가 많이 생기면 벤트마스를 통해서 BOG를 대기로 방출하면서 탱크 프레셔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돈을 그냥 대기로 날리는 거고 이 안전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입니다. 통상의 LNG는 그 GCU라고 가스 컨버전 유닛이라고 해서 그게 엔진룸에 장착이 돼 있어서 이곳으로 BOG를 보내서 이게 불로 태워서 소각시켜서 탱크 프레셔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돈을 태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간단한데
기다란 그냥 원통형 장비 내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버너가 있고 주변에 팬이 여러 개가 달려가지고 일정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서 가스도 같이 넣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1학기 때 그 LNG 선 설명을 하면서 엔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LNG 선이 듀얼 퓨얼 엔진이랑 제너레이터를 장착하고 있고 또 이게 선박에서 발생하는 BOG를 여기 엔진이나 제너레이터에서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컨슈머에서 컨섬션이 적을 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내추럴 BOG만 땡겨다가 쓰고 근데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BOG 가스보다 컨슈머의 컨섬션이 크면 그 카고 머시너리 룸 안에 있는 포싱 베이퍼라이저라는 장비를 돌려서 그 리퀴드 LNG를 가져와서 NG로 강제로 기화를 시켜서 연료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이 제액화입니다. 예, 컨슈머에서의 컨섬션이 그 내추럴 BOG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여 BOG는 통상 GCU로 보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각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부분 그 LNG 선박에는 제액화 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액화 설비는 직접식 제액화랑 간접식 제액화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직접식 제액화는 말 그대로 어, 가스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리퀴드를 만든다. 이렇게 직접 제액화를 액화시켜서 탱크로 돌려보내는 거를 직접식이라고 하고 간접식 제액화는 뒤에서 보여드릴 서브쿨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이게 실제 선박에서 프레셔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로직인데 일단 베이퍼 헤더의 프레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컨트롤 메서드가 적용이 될 건지 이렇게 로직화가 돼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노멀 프레셔 레인지에서는 BOG가 엔진의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압력이 내려가 가지고 그 언더 프레셔 상태가 되면 메인 엔진으로 더 이상 가스를 쓰지 말고 오일을 써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반대로 압력이 이렇게 노멀 레인지 대비해서 올라가서 오버프레셔 상태가 되면 우선은 GCU를 가동을 하고요. GCU를 가동해서 BOG를 소각시켜서 프레셔 컨트롤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프레셔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벤트 밸브를 열어서 넘버 1번 벤트 마스트로 우선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컨트롤이 안 되면 최후에는 탱크 프레셔 릴리프 밸브가 오픈이 돼서 각 4개의 각 벤트 마스트로 이렇게 압력을 릴리즈 하게 됩니다. 제이화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GCU 버닝 요 전에 그, 이 다이오램상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이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이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 톰슨 이펙트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 톰슨 효과라는 게 기체가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을 할 때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인데 물질별로 줄 톰슨 계수라는 것으로 특성을 표현을 합니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줄 톰슨 계수가 양수인 물질은 단열 팽창을 할 때 단열 팽창을 할 때 온도가 하강을 하고 줄톰슨 계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반대로 단열 팽창을 할 때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기체가 줄톰슨 계수가 양수라 가지고 단열 팽창할 때 온도가 하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해과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온 범위에서 줄톰슨 계수가 음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는 상온 범위에서는 그 줄톰슨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출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타사의 주력 제품이었는데 한때 유행했던 MEGI 엔진을 적용했던 LNG 같은 경우에는 그 퓨얼가스 압력 자체가 엔진에서 요구하는 압력이 300바 이상 되게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고압 상태의 가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 추가적인 뭐 컴프레서나 장비 없이 줄톰슨 밸브, 줄톰슨 팽창만으로도 가스를 바로 액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간단한 제액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 정도로 고압의 엔진은 잘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가스 연료를 바로 액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줄톰슨 효과를 이용해서 바로 액화시키는 것보다는 냉매와의 열교환을 통해서 액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냉동 사이클입니다. 네, 컴프레서에서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냉매가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가 되고 컨덴서에서 냉각수랑 열교환을 한번 하고 하고 나면 고온 고압의 리퀴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줄통슨 밸브를 지나면 저압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가 되고 이 이후에 기화기를 통해 지나가면서 실제 냉각시키고자 하는 기체와 열교환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직접식 제액화 시스템 중에 하나인 MRC3 리퀴팩션 시스템입니다. 직접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스 페이지인 NG를 가지고 와서 그 냉매 사이클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면서 리퀴드 페이지로 액화를 시켜서 다시 탱크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냉매 사이클의 횟수나 냉매 종류에 따라서 MRC3 리퀴팩션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시스템은 그 MRC3 제액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바르질라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 냉매는 그 믹스처 리프리전트라고 해서 혼합 냉매 사이클이 하나 있고 이게 프로판 냉매 사이클 이렇게 두 개의 냉매 사이클이 적용을 이 돼서 액화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NG가 들어와서 그 프로판 사이클이랑 먼저 한번 그 열교환을 한번 하고 나가서 여기 MR 사이클을 한번 더 돌면서 최종적으로는 리퀴드가 돼서 탱크로 리턴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 프로판 사이클이랑 MR 사이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냉매 사이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접식 제액화 시스템인 서브쿨링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앞에서 봤던 직접식 제액화랑은 다르게 그 장비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전부 액체 형태입니다. LNG가 그 카고 탱크 내부에 적재되어 있을 때는 아래쪽에는 온도가 낮은 리퀴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위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가스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브쿨링 시스템은 그 마이너스 163도의 액체 천연 가스를 가져다가 이 시스템을 지나면서 관행각을 시키게 됩니다. 마이너스 190도 정도로 관행각을 시킨 후에 이 관행 LNG를 다시 탱크로 보내서 탱크의 상부에 보면 스프레이 노즐이 달려 있는데 그 노즐로 이렇게 관행된 LNG를 뿌려줌으로써 어, 상부에 존재하는 BOG를 다시 응축하는 그런 그 탱크 상부에 있는 BOG를 액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앞에서 봤던 MRC3 리퀴팩션 시스템 대비해서 장비가 되게 간단하고요. 그 모듈 형태로 한 대만 딱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장비가 되게 간단하고 메인터넌스 포인트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선주나 뭐 조선소 입장에서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행 LNG를 탱크로 리턴을 할 때 콜드 파워를 유지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 제액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액화 효율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온을 하지 않는 뭐 플랜지나 밸브나 이런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보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문제가 아이싱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품질의 그 LNG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헤비 하이드로카본, 그 탄소 개수가 많은 카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필드에서 그 많이 함유되어 있는 터미널에서 로딩을 할 경우에 서브쿨러에서 냉각을 시키면 아무래도 관행이다 보니까 이 헤비 하이드로카본이 얼어서 장비를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배관에도 보온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고요. 또 요거는 화물창 내부의 펌프 타워라는 구조물에 대한 사진인데 실제 여기 보시면 메인 카고 펌프나 스프레이 펌프 그리고 퓨얼가스 펌프 이런 펌프들이 화물창 내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밖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 자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얘 자체가 탱크 내부의 히팅 소스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